안녕하십니까. 제가 정신없어가지고 제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올 뻔했습니다. 여기 눈이 안 왔네요. 그죠? 저쪽 3일 연장입니다. 3일 연장. 저기 천안아산 쪽에 눈이 뭐 보통 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씩 한 번 하루 올 때만 이만큼씩 쌓여요. 그래가지고 이틀 와서 안 올 줄 알았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왔네. 여기는 멀쩡하네요. 근데 강원도가 눈이 더 안 와. 제가 대전 살다가 그 천안산 그쪽 아산 쪽으로 이사 갔더니 왜 이렇게 눈이 오는 거야, 거기는. 질려버립니다, 아주. 군대 있을 때보다 더 오는 것 같아요, 강원도 있을 때보다. 3일 연장 지금 와가지고 막, 난립니다, 거기. 강원도는 싫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와이프가 추운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질색을 해가지고, 강원도 쪽은, 지금도 입에 달고 사는 게 춥다고. 어디 갈 차례죠?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나요? 거기 비과세 감면 거기까지 했군요. 41페이지까지. 40페이지, 그죠? 면세점 거기까지 했죠? 41페이지 보면 그 비과세하고 감면이란 말 나오잖아요. 자, 이게 이제 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차이점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과세라는 게 있고 감면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용어가 달라요. 비과세, 감면은. 비과세는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고 감면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언뜻 보면 같은 개념 같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비과세는 양도세 비과세 아시죠? 1세대 1주택 2년 무효. 그죠? 그럼 비과세 받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비과세 대상일 때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요? 내가 비과세 대상이야? 그럼 원주세무서에 가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럼 만약에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비과세 대상인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나한테 불이익을 당하나요? 내가? 자, 만약에 여러분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세무서에서 거래했는데 신고 안 했으니까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사해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이게 뭔 뜻이에요? 그쵸? 세무서에서 과세를 하고 싶은데 조사해봤더니 법에 뭐라고 돼 있어? 과세를 못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과세 납세 의무 성립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나한테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말 그대로 비과세거든요. 과세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법적으로 과세를 나한테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나한테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는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신청할 필요도 없고. 왜?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안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조사하거든요. 근데 여기 비과세가 돼 있으니까 얘는 납세 의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감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 비과세니까. 그런데 얘는 감면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감면이 100% 면제, 10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세금 계산을 합니다. 해가지고 세금이 1억이 나왔는데 그걸 다 100% 감면 받으면 면제가 되는 거고 50% 감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감면은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 1억 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면 1억 원 감면받았는데 뭐는 내야 돼? 농어촌 특별세 20% 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내는 거죠. 납세 의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얘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감면은. 그러니까 내가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얘들이 알아서 세무서에서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못 찾아 먹으면 감면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감면 대상이면 세금 신고할 때 어떻게 돼? 세무서 가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걔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감면해 주는 거지 알아서 감면해 주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감면 대상을 세무서에서 받을 때마다 다 일일이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다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특례 규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과거에. 근데 그걸 걔들이 찾아가지고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문 보면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비과세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4절부터 그 나머지 뒷부분은 지금 안 합니다. 얘네들은 여러분이 공부가 조금 되신 다음에 하셔야 이해가 되는 거지 지금 설명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굳이 지금 무리할 필요 없는 거죠. 3설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4절, 5절, 6절 쭉 있죠. 그 뒷부분들은 지금 굳이 교재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쪽은 이제 납세의무 성립 시기 빼고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4절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건 좀 공부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 다음에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총론은 뭐 그렇게 정리하시고 70페이지로 가서 취득세 있죠?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취득세. 얘는 문제가 세 문제는 항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세 문제. 그러니까 뭐 올해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뭐 무조건 세 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취득세는 거기 보시면 1절에 개요 및 특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단 지금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내셔야 되죠? 등기할 때. 자, 그러면 아파트를 취득할 때, 등기 칠 때 내는 세금이 1번 취득세, 2번 등록세, 3번 취등록세. 어떤 걸까요? 자, 1번 취득세, 2번 등록세, 3번 취등록세. 자, 마지막 기입니다. 1번 취득세, 2번 등록세, 3번 취등록세. 1번 취득세, 2번 등록세, 3번 취등록세. 1번 취득세, 그죠?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를.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준 거 아니죠? 여러분이 알아서 맞춘 거죠. 1번이죠, 1번. 왜냐면 얘가 과거에는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은 등록세였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2011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부동산 취득과 관련돼서 등기할 때는 뭐 등록세를 낸다거나 취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냅니다. 취득세. 그죠? 왜? 걔가 통폐합이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취득세 따로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따로 내던 걸 걔가 개정이 되면서 그 두 개를 합해서 이름이 취득세로 바뀐 거죠. 2011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만약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세금 뭐 내냐고 등기할 때 내냐고 할 때 뭐 취등록세라고 한다든가 뭐 등록세 그러면 그 못 배운 거고요.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취득세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취득세. 근데 뭐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은 대부분 뭐 취등록세 낸다고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원래 개정되기 전에도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은 취등록세가 아닙니다.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은 뭐요? 등록세입니다. 왜? 그때 당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취득세를 안 내더라도 등기할 때 등록세만 내면 등기는 해줬습니다. 왜? 서로 별개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두 개가 통폐합돼가지고 뭐라고요? 취득세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그러면 말대로 2011년도에 통폐합된 취득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뒤에 세율 파트 할 때 그 배경을 정확히 아셔야 그 세율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뒤에 가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1절의 개요 및 특징에 보면 그냥 뭐 거기 마지막 그 취득세 특징 2번 바로 위에 보면 뭐 그렇게 나왔잖아요. 뭐 취득세와 종전의 등록세를 통합하여 2011년부터 뭐 취득세로 과세는 조세이다라고 돼 있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뒤에 가서 설명할 겁니다. 그런 얘기다 보시면 되고. 자, 2번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1번 나중에 2번 보세요.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소유권 등기 등록에 대해서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관할. 자,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세금을 과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어디? 취득한 어디? 물건의 소재지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취득세는 어디다 내는가?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다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광도에서 과세는 지방세이며 보다 보통세이다. 뭐 보통세나 목적세 이런 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얘는 적어도 특광도세고 그리고 물건 중심으로 간다. 뭐 그런 개념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은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얘는 신고납부 조세죠? 그 신고납부 조세.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4번하고 5번 같은 건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막 읽다 보면 뭐, 거래세고, 유통세고, 행위세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시험에 안 물어보는데, 읽으면 막 그렇거든요. 거래세? 행위세? 유통세? 이게 뭐지? 이렇게 되거든. 쓸데없는 궁금증이죠. 그죠? 시험에 안 나오고. 그죠? 거래세는 뭐, 그 거래하는 과정에 대해서 부과한다. 물건이 부동산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과한다. 유통세.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한다. 행위세. 그런 뜻인데, 그게 시험에서 절대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6번은, 우리 배웠었죠? 앞에서.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한다? 종가세. 그런다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 쓴 거죠. 그래서 거기 6번 보면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종가세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차등비례세율이다. 자,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전에 배울 때 비례세율하고 이거 배웠었죠? 누진세율. 그죠?
근데 제가 이 누진세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누진세는 뭘로 돼 있다? 초과누진이라고 했었잖아요. 초과누진. 그죠? 그러면 비례세율은 우리가 배우는 세율의 비례세율은 전부 다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뭐 이런 얘기가 있던 차등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 이걸 지금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거기 굵은 글씨로 차등 비례세 이렇게 써 있죠. 이거 나중에 꼭 질문하는 분이 한두 분 꼭 계세요. 비례세율인데 차등 비례세율은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시험에서는 지들이 알아서 나오는데 자 처음이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뭐 때문에?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죠? 과세표준이, 즉, 기준 금액이 높아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 그래? 누진세율 그래요. 자, 근데 보세요. 취득세가 있는데, 이 취득세 낼 때, 만약 여러분이 일반 부동산을 매매로 사잖아요. 그럼 세율이 4%예요. 농지 아니면. 그죠? 자, 근데 여러분이 별장을 샀어요. 별장을. 별장을 매매로 사면 세율이 12%예요.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세율이 얘는 일반 부동산은 4%인데 별장 사니까 몇 프로 돼서 12%. 세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죠? 그럼 근데 얘는 누진이 아니에요. 왜? 누진세는 뭐 때문에 세율이 높아지는 거라고요? 기준 금액이 높아질 때거든요. 얘는 근데 금액 때문에 높아진 게 아니라 과세 대상에 따라. 그러니까 네가 일반 부동산을 샀을 때와 사치성 재산을 샀을 때 얘는 사치성이니까 얘랑 뭐요? 차등을 둔 거죠. 차등. 그죠? 그래서 차등을 두고 그 다음에는 별장이 1억짜리 별장도 있고 10억짜리 별장도 있겠죠. 근데 얘도 12%, 얘도 12%죠.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차등을 두고 그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뭐 차등, 비례세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시험에서 이걸 가지고 뭐 언급해서 뭐 완전히 틀리 나온 역사가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죠. 근데 우리가 비례 하다가 갑자기 차등 그러니까 얘는 또 뭐니? 이럴 수 있는 거죠.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7번은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된다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취득 물건에 대해서 물건별로 과세는 물세 성격을 가져왔다. 얘가 뭐 물세니 인세 이런 걸 안 물어본다겠죠? 대신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는 다 물건의 소재지에다가 세금을 낸다. 뭐 우리 그런 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9번은 면세점도 있죠? 지난주에 배웠죠? 면세점. 그리고 10번은 취득세는 공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는 뭐 한다? 사실상 현황. 우리 세법은 무조건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잖아요. 공보상과 실제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뭐가 우선이다? 사실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법은 형식을 중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있어요. 이것들은 앞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2페이지 2절에 이제 과세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자, 앞전에 우리가 세금 부과 요건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4가지가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4개를 계속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들어왔으니 이제 뭐 배우는 거예요?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과세 대상. 그리고 이 교재가 이제 어떻게 돼 있겠어요?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과세 대상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세 의무자 배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배우고, 세율 배우고, 이럽니다. 그죠? 하여튼 기본은 이 4가지예요. 기본 4가지.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 몇 가지 추가되는 거죠. 첫 번째 이게 뭐예요? 대상.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샀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느냐 그런 얘기죠. 자, 일단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뭐 있냐면 부동산입니다. 왜? 우리가 배우는 세법이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관련 조세,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간다 했죠? 뭐하고 뭐? 토지하고 건축물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게 또 있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요. 선박, 항공기. 이걸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그냥 자동으로 외워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광어권과 어업권이라고 했어요. 광어권, 어업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무나 서 있는 거 임목, 그죠? 임목. 그리고 각종 회원권, 그래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괜히 눈 감고 외우지 말라 했죠. 뭐 도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 선박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여기서 나올 만한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결국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게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엄청 중요해가지고 막 따로 물어보고 막 자주 나오고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보는 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72페이지 박스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과세 대상 물건의 종류해가지고 박스에다 지금 제가 써놓은 거 정리해놨죠? 자, 그러면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교재는 그 밑에부터 이제 뭐예요? 그 밑에부터 나온 얘기는 저걸 하나씩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 조문에 토지는 뭘 말하고 건축물을 뭘 말하고 차량은 뭘 말한다고 설명해 놓은 거죠. 근데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거.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여기 건축물이 있어요. 자, 건축물을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데 이 법의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건축법을 배우면 공법에 건축물의 그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건축법 건축물은. 그리고 지붕이 공중부양해서 혼자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걔를 뭔가로 받쳐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기둥으로 받치든 벽으로 받치든. 그러니까 지붕, 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건축법상 건축물만 취득세를 낸다 그러면 지붕이 없는 애들은 취득세 부과를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는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서정을 또 다는 거야. 뭐라고?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이라는 건 예를 들면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아시죠? 그럼 거기 왜 폴대 박아놓고 거기다가 그 금을 쳐놓잖아요. 지붕은 없죠. 그럼 걔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걔는 과세를 하는 거예요. 왜?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에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뭐라고 그래요?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는 취득세를 안 내요. 엘리베이터는. 근데 법에 뭐라고 돼 있어? 그 엘리베이터를 건축물에 설치하면 돼야 돼요. 설치하면. 이거 말이 아니라 지금 막걸리라고 했잖아요. 막걸리. 이 말이 아니에요. 왜? 아니 엘리베이터를 사가지고 마당에다 갖다 놓으려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설치할 건데 얘는 아니래. 대신 네가 설치하면 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장난 비슷하게 해가지고 쭉 늘어놓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든지 항목을 만들어서 취득세 부과를 많이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도 보면 오른쪽에 보면 막 박스에 건축물 해놓고 막 밑에 2번에 토지에 정착하거나 해서 막 박스에 7개 있고, 그죠? 뒷장 넘어가면 또 건축물이 딸린 시설물 그래가지고 뭐 승강기, 뭐 발전 공급 쭉 돼 있잖아. 그죠? 뭐 부착된 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다 세금을 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죠? 큰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이 설명이 75, 76, 77페이지까지 돼 있죠. 그죠? 절대 읽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거는. 네? 저는 수업하면서 여기까지 그 읽어본 역사가 없으면 수업하면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왜? 필요 없는 얘기 못 읽어요, 그거. 시간 낭비하는 거죠. 자, 그러면 78페이지부터 보시면 돼,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을 뭘 하면? 취득을 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세법상 얘네들을 어떻게 했을 때 취득한 걸로 봐서 과세를 하느냐 그런 거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있는데, 자, 한번 이걸 예를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이 토지가 있어. 땅이. 그죠? 자, 이 땅을 취득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땅이 없고 땅 없는데 돈은 겁나 많아요. 그럼 땅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어요? 땅은 없는데 돈이 겁나 많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돈 주고 사면 되지. 머리 굴리면 안 된다니까. 제가 뭐 심오한 뜻 있는 거 안 물어봐요. 저 질문에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까? 없다니까. 그런 걸 안 물어본다니까요. 저는 심오한 뜻 자체를 제가 싫어해요. 우리 생각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하면 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뭔가 깊이 생각해보려고 턱을 탁 켜고, 그러니까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언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깊은 생각을 잘 못해요. 그죠? 안 맞아, 실질적으로. 머리가 생각만 하면 머리가 이렇게 졸리더라고, 나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매매로 살 수 있죠, 매매로. 돈 주고 사면 되잖아. 그죠? 자, 나는 땅도 없고 돈도 없는데 엄마, 아버지가 땅이 겁나 많아요. 그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있죠. 어떻게? 상속 먼저 얘기하지 말라겠잖아. 사람들이 참 심리가. 같은 거라 해도 증여를 하고 이제 상속은 빨리 가시란 얘기네. 일단 증여를 받고, 아니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나밖에 줄 사람 없으면 저한테 주시겠죠, 설마. 그죠? 특별한 여성. 그래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있는 사람들 얘기죠. 왜? 자기가 돈이 있거나 난 돈이 없지만 엄마, 아버지가 땅이 굉장히 많다는 건 복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엄마, 아버지랑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건 뭐밖에 없다? 니역거하고 삽밖에 없다. 니역거하고 삽밖에 없다. 그죠? 그럼 니역거하고 삽이니까 도구를 하면서 어떻게? 거기다 뒤에다 돌을 실어가지고 바다를 메꾸는 겁니다. 내가 바다를 메꿔서 그걸 갖다 취득하는 거죠. 그걸 매립간척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 말 듣고서 아 그래 나도 한번 바다를 메꿔봐야 되겠다. 그러면 돌을 딱 실었어요. 그러면 동해, 서해, 남해 중에 어디를 가야 돼? 서해로 가야 됩니다. 좋은 거 알려줬죠? 또 잘못해가지고 가까운 데 간다고 뭐 동해는 이쪽으로 갔다가 거기는 매립 못 합니다. 그죠? 거기는 매립이 안 돼. 조수간만장 심하고 막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100% 매립은 다 어디 있어요? 서해 쪽에 있습니다. 서해 쪽에. 그죠? 자, 나는요, 전부 다 농지에, 땅은 많은데 전부 다 농지예요. 전답이에요. 나는 대지 가고 싶은 거예요, 나대지를. 자, 그러면 이걸 팔고 나대지를 살 수도 있지만 뭘 할 수 있다? 형질 변경이라고 하죠, 우리 형질 변경. 그죠? 형질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지목 변경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 취득으로 봅니다, 세법상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매매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이런 걸 다 취득으로 봐서 세금 부과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은 크게는 두 개로 나눴죠. 하나는 사실상 취득이 있고 또 하나는 간주 취득이라고 합니다. 간주 취득 그러기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의제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보통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실제로 취득하죠. 당연히 그죠. 말만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예요? 취득을 실제로 안 했어요. 그런데도 취득한 거로 본다. 간주는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한 거로 봐서 너도 과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취득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실제 취득은 뭘로 난다?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합니다. 승계와 원시로 나와요. 자, 승계는 뭐예요? 내가 취득을 했는데 그 이전에 그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넘겨받아 취득한다 그런 얘기죠. 그 보통 우리가 아파트나 아니면 뭐 땅 같은 거 살 때 다 승계 취득하잖아요. 근데 취득할 때 그냥 취득합니까? 돈 주고 삽니까? 보통은. 돈 주고 사 누가 그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안 주죠. 뭔가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승계는 다시 뭐가 있어? 유상승계와 무상승계 두 개로 나눕니다. 유상의 뜻은 뭐다? 대가를 내가 주고 취득한다는 얘기고 무상은 공짜다는 얘기죠. 여기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매매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뭐 교환, 그죠? 그다음에 뭐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뭐 그다음에 기타 등등 뭐 연부취득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표적인 뭐 있어요? 무상은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도 취득으로 무상도 취득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매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거잖아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팔았어요. 얘가 산 거죠. 취득한 거죠. 근데 갑으로부터 취득했으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죠. 근데 그냥은 안 취득하죠? 뭐 주고 사요? 돈 주고. 그러니까 얘가 얘로부터 넘겨받아 취득했는데 대가를 주고 취득했으니까 뭐예요?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 한다 그래요? 매매한다 그래. 매매한다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교환은 뭐예요? 교환은 물물교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얘 거 아파트하고 얘 거 토지를 서로 바꿔. 이걸 교환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환은 뭐예요? 물물교환이니까 동시행이죠. 내 거 주고 동시에 상대방 걸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뭐다? 취득과 동시에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아파트를 얘한테 팔고, 그죠? 그리고 그 대가로 토지를 뭐 했고, 취득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똑같아요. 얘는 아파트를 상대방으로 뭐하고, 취득하고, 그리고 본인 토지를 쟤한테 파는 거죠. 양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환은 동시행이 됩니다. 양 당사자 살다 보다 취득과 동시에 양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현물 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런 걸 했죠. 이렇게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을 설립할 때 이 갑이 여기다 뭐 한다? 출자한다. 출자. 출자는 보통 자본금으로 하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뭘로 했다는 거예요? 현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원주역 앞에 상가 건물 하나 있는데 내 사무실을 사지 말고 내 사무실을 그걸 줄 테니까 그걸로 사용해라. 그리고 그 해당 부동산 가치만큼 나한테 뭘 줘라? 지분을 달라. 즉 주식을 달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현물출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A 법인은 현물출자 형식을 통해서 취득을 한 거죠. 근데 그냥 취득한 게 아니라 뭘 줬어?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상승계 취득에 들어갑니다. 그럼 얘는 나중에 양도세 가면 나와요. 양도세에 가면 양도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 구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할 때 또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양도의 뜻이 뭐냐면 양도는 뭔가를 받고 파는 거예요. 대가를 받고 파는 걸 양도라고 하고 그럼 유상취득은 뭐예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대가를 받고 양도했다는 얘기, 다른 쪽은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양쪽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양도세는 파는 사람 입장에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양도에서. 자, 이렇게 되고. 무상은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른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세금 뭐 내야 돼요? 상속세. 증여받으면 충격세. 왜 끝인가요? 상속받으면 상속세만 내면 되나요? 만약에 부모님한테 상속받았어. 그러면 상속세만 끝이야? 내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취득세. 증여받으면 취득세 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상속받으면 상속세만 내고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내가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세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본인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 상속세 내면 등기해 주는 게 아니죠. 등기할 때는 아까 세금 뭐 낸다고 했어요? 취득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별 얘기는 아닌데 따로따로 되는 걸 알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면 별것도 아닌데 엄청 헷갈립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안 내는 줄 알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속받으면 상속세만 내는 줄 아는 거죠. 아니죠.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등기할 때 세금 뭐 내야 돼? 이걸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는 겨? 상속과 증여를 받으면 얘도 무상승계 취득으로 봐서 뭐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상속 증여도 반드시 세금을 내셔야 된다. 그죠?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말씀했죠? 자식한테 그럼 뭘 해줘야 된다? 상속이나 증여 중에 뭘 해줘야 된다? 자식한테는.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려면 증여해주면 안 된다니까. 증여해주면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니까. 증여를 했다는 얘기는 나는 아직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내 전 재산을 아들한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걔가 그 재산만 딱 파놓고 입 싹 닦아버리면 나는 노숙자 되는 거야. 나이 들어가지고. 그럼 뭘 해줘야 돼? 상속해준다, 상속.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가 나한테 뭐라도 받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 그죠? 이걸 해준다니까, 이걸. 줄 게 어딨어, 지금. 얘들이 문제가 아니라 있잖아. 무슨 증여를 줘, 증여. 뭐 만원 가진 증여줄 게 있어? 내가 문제라니까. 지금 걔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실버타운 좋은 데 들어가려면 두당 한 2억은 있어야 될 거예요, 최소한. 그럼 부부 쌍으로 들어가려면 4억이야. 지금 남편 생각할 때가 아니고 와이프 생각할 때 아니야. 일단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무슨 뭘 주고 할 게 어딨어요. 지금 발길이 얼마나 바쁜데. 그죠? 각자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좋은 데는 들어가면 진짜 병원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실버타운은. 그죠? 그래서 모여서 사는 거죠. 그냥 집도 있고 집도 주고 병원도 있고 안에 다 있어요. 심지어 텃밭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운동기구 다 있고 해가지고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대신 아프면 병원 공짜로 해주고 죽으면 거기서 장례 다 치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죠. 들어가려면. 그죠? 몇 억씩 막 들어가니까. 제가 아는 그 시골 동네 그 옆에 군에 보면 그 군에서 만든 데가 있어요. 그 실버타운이. 시설 끝내줘요. 근데 비싸요. 들어가는데. 근데 거기는 지역에 그 지역 사람 우선으로 받아요. 잘 못 들어가죠. 근데 거기는 시골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야. 나이 있는 들. 근데 그때 당시 그게 한 10몇 년 전에도 뭐 1억 5천, 2억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설 끝내줘요. 진짜 들어가면. 근데 거기 들어가면 살만해요. 진짜로 괜찮아요. 같은 저기도 있고 뭐 소일거리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데는 괜찮죠. 안 그러면 혼자 있다가 나중에 뭐 저기요? 돈 많이 모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내가 문제라. 그죠? 자, 원시는 최초 취득이죠. 이건 뭐예요? 토지를 받는다. 매립하거나 간척한다. 아까 했죠? 토지 매립 간척. 그 다음에 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뭐 이러거든. 그 다음에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조립하거나 건조한다 그래요. 자, 요거는 이제 잘 나와요. 나중에 보면.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얘네들은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합니다. 이건 나중에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뭐라고요? 얘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자동차를 원시 취득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K7을 원시 취득하는 건 누굽니까? K7을 원시 취득하는 건 누구예요? 기아자동차죠, 기아자동차.
기아가 K7 제조회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게다가 그 공장 라인에서 조립을 하면 한 대 조립할 때마다 무슨 취득이야? 최초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조립을 하면 세금 부과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기아 자동차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겠죠. 왜? 걔네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기아에서 K7을 풀옵션으로 4천에 팔기로 했어요. 4천만 원에. 근데 이렇게 팔면 되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원시 취득도 세금을 내려요. 취득세를. 그래서 400만 원 내려요. 그러면 얘가 대당 400을 내죠. 그럼 얘는 차를 얼마에 파나요? 당연하죠. 4,400에 팔죠. 얘들이 400을 세금 내고 이걸 4,000에 팔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이 낸 기아에서 낸 400만 원을 결국 누가 내? 소비자가 내요. 소비자가. 떠났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걸 내는 바람에 이것도 내고 거기다가 이거 안 냈으면 4천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고 취득하면 되는데 이걸 내는 바람에 이것도 내고 우린 또 얼마에 대해서 4,400에 대해서 승계취득으로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중으로 소비자한테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시는 과세해봤자 전부 다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과세하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계속 언급이 자주 되는 얘기예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그러면 연관 검색어처럼 자동으로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됐죠? 송중기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송혜교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연관 검색어처럼, 그죠? 딱딱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구 그럼 누구 딱 나오듯이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외웠을 거 아니에요. 시험에 얘는 자주 나온다 이거지. 알았어.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나온다 있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그러면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욕 나오죠. 왜? 나도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뭐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 뭐라고? 이거는 원시는 과세하니 안 하니 이렇게 얘기 물어보면 얼른 과세 안 한다고 대답하려고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를 승계취득의 하나에 과세한다.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승계취득이 하나 맞죠? 왜? 원시 과세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네한테 뭐 할 때 승계취득할 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딸랑 외우면 그 문제를 못 풀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만 외운다고 해서 시험을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관련 변형된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그 형태를 이해해 문제를 푸는 거지, 뭐 시험을 푸는 거지, 그냥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봅시다. 그리고 광어권과 어권. 오케이. 이게 이제 광산채굴 걸리고, 이건 이제 어권인데, 여러분 이 고기 잡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막 잡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꽃게잡이철 되면 서해 쪽에서 뭐 서천이나 군산 쪽에 꽃게 많이 잡거든요. 근데 여러분 꽃게철 돼가지고 그러면 그때가 꽃게가 이제 장사가 잘 된다니까 여러분 배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룻배 하나 만들어서 거기 가가지고 꽃게 잡다 걸리면 구속됩니다. 왜? 아무나 못 잡습니다. 그게 허가받은 배만 꽃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몇 척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도 뭐요? 꽃게는 마음대로 못 잡아요. 그 정해진 배 외에는 못 잡는 거죠. 왜? 다 하면 남획이 되면 꽃게가 씨가 마르니까 처음부터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몇 척 된대요. 그 사람들만 꽃게를 잡는 거야. 그런 식으로 뭐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장 한다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등록등을 해가지고 허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처음으로 얘들도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최초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특허를 뭐 한다고 그래요? 우리 특허 출원 그러듯이 얘도 최초 등록을 뭐라고 그래? 출원이라고 그래. 출원. 그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광산을 발견해서 네가 최초로 등록을 하게 되면 뭐 한다? 취득세를 낼 때 원시 취득인데 이것도 면제해 줍니다. 면제. 세금 부과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왜? 몰래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허가받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광산을 발견했어. 그럼 몰래 금광 발견했다고 몰래 밤마다 가가지고 호미로 금 캐지 말고, 그죠? 이 음지에서 그러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등록을 하고 떳떳하게 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뭐래? 내가 떳떳하게 양지로 나가고 싶은데 등록을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 세금 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세금 면제해줄게. 나오라는 얘기죠. 그 말 듣고 손 붙잡고 나갔다가 등록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가진 명목의 세금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어권, 어권.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산에 갔다 금광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광을 발견했어. 그럼 누구 거야? 내 거야? 민법 안 배웠어요? 원래 내 거야?
무조건 내 거 아니죠. 광산 발견의 근거는 내 거 아니죠. 국가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하지만 몰래 캐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금광은 발견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채산성이 없으면. 금광은 맞아요. 근데 금 1g 캐는데 금값은 20만 원인데 캐는데 30만 원 들어. 그건 소용없는 거죠. 그런 건 소용없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외국에서 할머니들이 고사리 캐러 갔다가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실제로 신고했는데 금광이 그 나라에서 발견된 금광 중에 채산성이 제일 좋은 걸 양질의 금광을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들 보상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일정량, 채굴량의 일정 부분만큼 계속해서 할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니, 논한 거죠. 누가? 할머니들이 곧 돌아갈 건데 할머니가 놀아. 자식들이 놀아요. 완전 놀아. 그죠? 혹시나 남편이 주말에 막 등산 가고 산에 막 가면 여자들 막 못 가게 하잖아요. 가게 냅둬. 대충 깊은 산속으로 인적 드문 데로 가라고 그래. 왜? 인적 드문 데 막 지리산 같은 데 막 가라고 그래. 깊이 들어갔다 거기 자주 가면 나중에 그 반달곰하고 친해지면 반달곰이 친해져가지고 웅담 좀 먹으라고 좀 빼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아니면 금광 발견할 수도 있고. 운 좋으면 남편이 안 돌아도 괜찮고 뭐 관계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리지 마. 하면 뭐라겠어. 간다고 뭐라겠어. 주말에 안 가고 집 있으면 또 집 있다고 뭐라고. 안 나간다고 뭐라고. 나가면 나간다고 뭐라고. 참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치? 그리고 또 남편이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자기가 나가? 참. 그럼 집에 있으라는 얘기는 가지 말면 자기가 뭐라도 밥이라도 해주고 뭐 따뜻하게 해주면서 하면 말도 안 해. 가면 뭐라 그래? 그럼 안 가면 자기도 또 나간다? 놀러 나간다? 우리 와이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 항상 이렇게 내가 뭐 실감나게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저희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지 마.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원시 취득을 과세한다. 그럼 요는 얘가 중요해요, 얘가. 이게 자주 나와요, 앞으로 하다 보면. 그죠? 그러면 승계 취득이 하나에 과세한다. 자, 근데 시험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취득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를 꼽으라면 간주 취득입니다. 얘는 엄청 중요합니다. 간주 취득. 그냥 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왜?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취득한 걸 본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 토지에 뭐가 있다? 지목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지목이 뭔지 아시죠? 지목이 뭐예요? 그 책을 뭐 들어봐요? 책 내가 아까 그 79페이지 펴는 데 있죠? 그거 펴놓고 보면 안 돼.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하나만 할 거니까 책 볼 거 없어요. 그냥 설명 듣고 그 보면 되지 뭐. 그 줄 쳐서 여기다 줄 치면 뭐 하게? 이렇게 줄을 치면 이게 머릿속에 탁 각인이 되나요? 여러분은요, 그걸 하셔야 돼요. 책에다 줄 백날 쳐봤자 머릿속에 줄 안 쳐져요. 이 머릿속에 줄을 칠 생각인데 맨날 여기다만 쳐. 오픈북 안 해요. 우리 시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오픈북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에다 너무 내가 알기 쉽게 암호로 금방 볼 수 있도록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오픈북 아니라니까. 오픈북 아니고. 갈 땐 책 못 본다니까. 혹시 그런 것 같아. 오픈북 하는 줄 알고 자꾸 그 하는 것 같은데 그 혹시나 해서 얘기하면 착각하실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 오픈북 없어요. 그죠? 지목이 땅 이름이죠. 땅 이름. 그걸 변경한다. 그런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답이 있어요. 농지가. 그죠? 이걸 뭐를 해? 대로 바꾸는 거죠. 형질 변경해서. 그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목이 변경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갑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누구 거예요? 이것도 갑거죠? 그죠? 간주 취득의 특징은 소유권 변동이 없어요. 왜? 실질적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이 없고, 자, 변동이 없는데 얘가 전답을 팔고 이걸 산 게 아니라 지목만 바꿨어요. 그러면 이 전답일 때와 지목이 대일 때 어느 게 더 비싸요? 당연히 대가 비싸요. 누가 봐도.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됐어? 지목을 변경해서 금액이 뭐가 됐다? 증가가 된 거죠. 그죠? 가액이 증가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법은. 네가 이걸 팔고 이걸 산 건 아니지만 지목을 변경해서 금액이 이만큼 증가되었으니 이 증가된 만큼을 실제로 취득은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뭐해서 간주해서 이만큼을 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인 거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대표적인 간주 취득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건축물 개수라는 것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건축법에 나오는 대소설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소유권 변동 없이 걔가 가액이 증가되면 걔도 취득으로 증가된 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이런 것도 있죠? 종류 변경. 그죠? 자동차 같은 거 종류 변경하는 거 그랬죠? 자동차 같은 것도 기존에 있던 차를 어떻게 한다? 변경한다. 제가 말했죠? 제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했죠? 그래서 이게 자동차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자동차 종류가 있죠? 이게 무슨 차 같아? 차 중에서.
차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과감하게 얘기해보세요. 뭐예요? 승합차? 정답입니다. 승합차. 누가 봐도 승합차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야? 제가 그림하고 진짜 안 맞아요. 그림은. 제가 실력은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림이 있으면 습자지 있잖아요. 습자지 이렇게 베껴가지고 옆에다 그대로 옮기면 원본하고 틀립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웬만한 사람들은요, 습자지 갖다 베끼면 그대로 똑같아요. 근데 저처럼 그렸는데 그대로 옮겼는데 틀린 건 저밖에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제가 대단한 실력인 거죠. 그림은 거의 담쌌습니다. 그죠? 승합차, 그죠? 승합차. 옛날에 제가 그림 그릴 때, 자, 이게 뭔가, 이거 보세요. 이게 뭐 같아? 에? 귀찮한다. 미치겠다,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같아요? 에? 이게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가. 이게 뭐예요? 목욕탕, 그쵸, 목욕탕도 맞잖아요. 공장, 국부가 아니라 공장이잖아. 아, 나 진짜, 연기라는 거. 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못 하는 거야. 네. 그 내용의 키포인트를 못 찾는 거야. 전체적인 흐름에도 얘가 답이다. 그게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아니, 굴뚝이지, 굴뚝 공장이잖아요. 막 나이타래요. 누가 나이타라고. 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이타 같은 소리. 나이타, 뭐, 의자, 막 별 얘기 나는 거야. 아, 진짜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림을 제가 하여튼 그림하고 소리가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아요.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싫어요. 딱 봐봐 제가 그죠?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 통지표에 보면 그 행동발달상 보내는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건 전 다 똑같아요. 둘에는 명석 하나 뒤에 뭐 있어? 주의가 산만하여죠. 그게 선생님이 예의상 쓰는 거예요. 둘에는 명석 하나 해놓고 뒤에는 주의가 산만하여. 그럼 뭐라는 겨? 주의가 산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내용이 둘에는 명석 하나, 주의가 산만하여. 다 그거예요. 1학년 때부터 쭉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고 이게 뭐야? 딱 봐도 엠브러스잖아. 그림을. 그쵸? 엠브러스. 그러니까 원래 승합차 가지고 있다가 안 팔고 여기다가 종류를 변경한 거죠. 엠브란스로. 그죠? 그럼 얘가 더 비싸겠죠. 시설하니까. 그죠? 가액이 증가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소유권 변동 없이 가는 거죠. 이걸 다 뭐라 그래? 간주 취득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액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증가된 만큼을 뭘로 본다? 취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한다 해서 가액 증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과점주주. 그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라고 해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고, 그죠? 그럽니다. 자, 물론, 여기서 실제 제일 기본은 이거예요. 이 4개 종류 있죠?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이 4개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모르시잖아요. 그럼 뒤에 가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런 걸 배워요. 중가산세라는 걸 배워요. 중가산세. 그리고 세율 중에 특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특례세율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이것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종류 4개를 모르면 이걸 못 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정답이 전부 다 간주취득 중에 정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가산세 같은 건 미등기점 매할 때 과세하는 건데 간주취득은 중가산세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에 토지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뭐 중가산세 적용한다. 그럼 땡 틀리거든요.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종류 4개를 모르면 저것도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개 종류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죠? 토지 지목 변경, 건축물 개소,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그리고 뭐요?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된 거죠. 그 종류가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예요? 이 과점 주주 얘기입니다. 과점 주주가 뭘 샀대요? 주식을 샀답니다. 여러분 주식을 사면 취득세 되나요? 주식은 취득세 안 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 있으면 세금 내죠. 근데 거래세는 냅니다. 거래세하고 수수료는 내지만 취득세는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냅니다. 주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 같은 경우는 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내게 되죠. 그죠? 근데 취득세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대상이 아닌데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 취득은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뭘로 간다? 간주 취득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때 이제 과점 주주를 뭘 과점 주주라고 하냐면 그 해당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50% 초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50% 초과가 그러면 상장법인을 말하겠어요? 비상장법인을 말할까요? 상장법인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나 그 특수관계자, 그 식구들 있죠? 요 일가친척 해가지고 전체에서 지분 50%를 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상장 주식은 안 되는 거예요. 독과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비상장법인을 말합니다. 비상장법인. 그러니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주식을 사게 되면 이런 뜻이죠. 자, 의미상은 이런 거예요. A라는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을 설립을 해요. 그럼 이런 법인 설립하고 있는 얘들이 법인 설립 등기만 하고 밖에서 이 엄동선에 파라솔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사무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사무실을 샀어요. 10억에 취득을 했어요. 그럼 얘가 지금 A 법인이 취득한 거죠. 실제 취득은 그죠. 그럼 얘가 세금을 내면 되는데 이 당시 갑이 이 법인의 주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 60%예요. 설립 당시. 그럼 얘는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인 거죠. 50% 초과니까 그죠. 그럼 이때 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취득세에서는 이 갑이 이걸 직접 산 건 아니지만 네가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무슨 주주가 되었으니 과점주주가 되었으니 그럼 어떡한다? 네가 이걸 실제 사진 않지만 요 해당 지분만큼 네가 취득한 거로 뭐해서 간주해서 그런 얘기죠. 말 그대로. 갑 너한테도 취득세 부과를 하겠다. 그럼 이 논리대로 하면 갑한테 10억 중에 얼마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 얼마에 대해서? 60%인 6억에 대해서는 얘한테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만 A 법인한테 과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실질적 취득은 아닌 거죠. 주식을 샀는데 취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얘가 간주 취득입니다. 자, 근데 얘는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에 얘가 참 잘 나오거든요. 전성기 때는 연장 3년 나온 적도 있어요, 얘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설립. 법인 설립하죠?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럼 얘가 법인 설립 당시 지분이 60%죠. 과점주주 맞잖아요. 이때는 과세를 안 해요. 왜? 설립 당시라는 건 얘가 60% 설립 당시 지분이라는 건 얘가 자기가 투자 전체 자본금의 60%를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산 건데 내한테 세금을 내. 얘가 산 건데 이 주주한테 세금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설립 당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껄핏하고 툭툭 나와요. 그죠?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최초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는 40%였어요. 근데 과점주주 아니죠. 근데 얘가 추가로 주식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얘가 60%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주주예요? 과점주주죠. 근데 얘가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처음으로 된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최초 과점주주 그래요. 이때는 그럼 얼마를 취득으로 간주하냐면 이 60% 전체 지분 60%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40했다, 70 됐다. 그러면 70%. 그죠? 40했다, 55% 됐다. 그것도 최초죠? 55%. 그러니까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어떻게 한다? 전체 지분을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재차 과점주주라는 거예요. 재차. 이는 뭐냐면 처음엔 40이었다가 얘가 60% 됐어요. 그럼 이때 최초니까 60% 됐겠죠? 그리고 팔았어요. 30이 됐어. 다가 다시 샀어요. 70. 그럼 보세요. 얘는 처음에 아니었다가 최초 60% 내고 아니었다가 다시 됐잖아요. 이걸 재차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전의 과점주주 지분 얼마예요? 60%. 이거보다 증가했을 때만 과세해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지금 몇 프로 증가했어요? 10%.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10%.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 얘가 60했다가요. 30 됐다가 다시 60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증가분이 없죠, 증가분이.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세 가지가. 첫 번째 뭐라고요?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전체 지분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재차는 그 이전 과점주주 지분보다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기본은 1번이에요.
요거는 그냥 툭 하면 질문에 나와요. 그냥 질문에 1하고 법인 설립 시 비상장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의 경우 뭐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안 되죠. 설립 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이건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일단은 기본은 과점주주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 그러는데 얘가 과세할 때 설립 당시는 과점주주여도 과세를 안 하고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하고 재차는 그 이전 과점주주 증가분만큼만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나중에 책에 다 있는 거니까 지금은 저거 뭐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유학집 같은 거 보면 다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맘먹고 공부할 때쯤 되면 유학집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유학집이 빨리 나오는 편이죠. 사실은. 딴 데는 뭐 4월달, 5월달에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때쯤 가면 거기 다 있어. 지금은 어차피 써놔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말했죠. 써놔도 또 뭐 잘 제대로 써놓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멍뚱이 써놨다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뭐예요? 자기가 써놓고도 몰라. 이게 뭐냐고 옆에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옆에 한테 물어보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박스에 있는 거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하셨다가 이어서 뒷부분 이어가겠습니다.